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입 열기를 꺼리는 그런 높은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문 대통령이죠. 문재인 대통령.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고요. 여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서약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. 그랬는데도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 있죠.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쌓은 분이다 이러면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빈소에 조화도 보냈죠. 그리고 또 서울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죠. 서울특별시장 5일장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다는데도 그걸 자제시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. 부담스러운 공약은 잊어버리고 부담스러운 일은 모른 체 한다.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인격적 특성인 것 같습니다. 공자는 사이비를 싫어한다고 했죠. 사이비라는 게 뭐냐? 비슷한데 근본이 다른 것.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아니면서도 그것이 양한다.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사람인 채 한다.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문 대통령은 대단한 무슨 인도주의자, 페미니스트 이걸 자처해 왔는데요. 실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 역시 사이비이다.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문 대통령만큼 말이죠. 편가르기가 아주 분명하고 집요한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. 자기 편 사람들 건드렸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말이죠. 기회 있을 때마다 불편한 신기를 그대로 내비쳤죠.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.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뭐 또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, 그 다음에 자신의 30년 직이라고 하는 송철호, 이 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.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체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도 안 했죠.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거드는 말까지 했고요. 이제 조국을 놔줍시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 그 밑에서 말이죠. 총애와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강요들도 유사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이죠.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압박하고 망신 주고 하던 그 추미애 장관.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. 종편 TV 기자, 이 사람이 이제 이모 기자라고 하죠. 이 사람이 검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말이죠.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, 이 사람을 신라젠 주식 사기 사건 여기에 엮어 넣으려 했다. 그걸 위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, 전 대표죠. 이 사람에게 진술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. 이래가면서 이 기자를 기어이 구속시켰죠. 그 뒤에서 추 장관의 역할이 컸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 사람이요. 그 이제 우리 편을 건드려 감히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결기가 느껴지죠. 그런데 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 여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채 하지를 않습니다. 이 사건이야말로요. 법무장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리고 윤 총장이 만약에 머뭇거릴 경우에는 이때야말로 지휘권을 발동해야죠. 그런데 지금까지 추 장관이 무언가 이야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여성가족부라고 있죠.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그것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다. 뭐 이런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. 그런데 박원순 사건이 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여성가족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8회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7일이죠. 그날 겨우 여성가족부가 여성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을 긴급회의다 이러면서 소집을 했습니다. 긴급회의랍니다. 8일 만에 회의를 열면서 긴급회의랍니다. 그러면 긴급 아닐 때는 뭐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까? 2달이 걸린다는 겁니까? 어쨌든 이정옥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요. 이 장관 그 이전에 그 책임 통감하기 이전에 말이죠. 자신의 무능, 무사한 일, 무능력 여기에 대해서 책임부터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
모두가 말이죠.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런 거죠. 예?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열심히 보는 거죠.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금 더 덜하지 않습니다. 사건 난 지 열흘이 지났어야 겨우 입을 열어서 송구라는 말을 했습니다. 송구하다고. 그것도요, 직접 국민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KBS TV에 거기 출연했다가 말이 난 김에 그렇게 한 겁니다.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청와대 눈치를 치열하게 봤겠죠. 근데 여론도 또 시끄러우니까 그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송구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린 거죠. 뭐 그래도 이 사람은 빈소에서 취재기자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기자를 보고 후레 자식이라고 욕설을 퍼붓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는 좀 나은가요? 좀 나은 것 같기는 하네요. 예. 이 정권이 이렇습니다. 자기 편이 아니면요, 아무리 큰 공을 세웠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든 모르셉니다.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. 그리고 혹시 자기 편이 다치게 될 경우가 생기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거죠. 그리고 박 전 시장 같이 범좌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친문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이미지 그것부터 생각해 주는 겁니다. 뭐 피해 당한 여성이 알 바 어딨냐 이런 뜻이죠. 정권이요, 이 정권 편의적으로 표심을 낳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히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거, 이거야말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작태 아닙니까? 문 대통령이 이제 1년 10개월 채 못 돼가지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. 그때 퇴임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양분시켜 놓은,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은 그 자신의 그 재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? 참 갈수록 말이죠. 문 대통령이 정말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정치 말이죠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치. 이게 나라냐?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정치 행태.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한번 누리는 거, 그 권력이라는 어떤 건지 정말 실감하면서 마음껏 누려보겠다.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? 갈수록 궁금해지네요. 이분 어떤 분인가.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. 문 대통령, 당신 정말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